지난번에 1부 때는 제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입시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얘기로 올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1학년, 2학년 입시하고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 입시가 큰 틀이고요. 2학년과 1학년은 큰 변화는 없어요. 원래 중3 입시가 발표를 3월 말까지 하겠다, 3월 말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틀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실무진 사이에서 협의되어져야 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4월 10일경에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3부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할 때 중학교 3학년과 관련되는 얘기는 그때 곁들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2019 대입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입학 전형 수립 체계 그랬는데 이제 우리 대입 입학 전형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가 우리가 3년 예고제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3년 예고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입 전형의 이해와 전형 유형별 분석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제가 이제 4+2, 6+3 얘기했을 때 수시와 정시가 뭐냐 그리고 수시에서 네 가지 카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6장 그래서 6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시와 정시에서 두 가지 전형에서 정시에서는 가나다 세 장의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유형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이해와 분석인데 수능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입시는 기본이 수능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물론 수능 안 보고 대학 가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입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수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시험을 보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고3 입시의 그 특징을 얘기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까 그거에 대한 얘기 마무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게 두 번째 강의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강의에는 이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이 포함이 됩니다. 전형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뽑는 인원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적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메이저급 소위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46%나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안 뽑는 대학들도 메이저급 대학들은 숱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된 평가는 생활기록부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써야 할까? 그거에 대한 얘기와 또 하나 역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역으로 네 번째 얘기인데요. 입학 사정관들이 대학에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방법, 보는 방법을 내가 안다면은 어떻게 대비할 건가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역으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서류예요. 심사하는 서류. 그런데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해 가는데 그 중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점검 단계로서도 자기소개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년 같았으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이 자기소개서를 먼저 강의를 상당히 먼저 일찍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뒤에 좀 밀렸는데 이게 최대한 저는 5월 이전에 이 강의가 다 한번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최하는 측하고 상의해서 5월 이전에 가능하면은 이 강의가 끝낼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특히 자소서는 다른 데에서는 우리 애들이 글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을 쉽게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는 방법.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모델 형식 폼을 갖다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거의 준비는 끝냈습니다. 자, 대입 일정은요, 뭐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 대입 일정에 맞춰서 지금 캘린더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3월달 다 끝나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는 3월달 그 모의고사 본 평가서가 나와요. 근데 그 3월달 모의고사의 학력평가의 성적이 수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성적만 유지해도 대박을 치는 거예요. 성적만 유지해도. 근데 실제 그 성적이 수능에서는 제대로 나오질 않더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저희 학교 강의할 때 그 비율을 얘기했고 제 밴드에도 과목별로 그것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4월 달에는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특히나 3학년 1학기의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생각한다면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생각한다면 이 비기과 활동에 대한 것이 계속 진행돼야겠고 1, 2학년 같은 게 특히 1, 2학년, 1학년이나 2학년 같은 경우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생활에 자리를 잡고 자율 동아리나 동아리에 대한 활동이 좀 준비가 돼야 할 거예요. 특히나 동아리에 대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전공 적합성하고 어떻게 연결됐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컨셉입니다. 뭐를 어떤 컨셉으로 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학기 초에 그 컨셉을 좀 정하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자, 5월달, 6월달에 가면은 되게 6월 모평이 있는데 모의고사 평가 있고요. 5월달에 이제 중간고사 있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의 어떤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실제 8월달 가보면은 이제 이때부터 수시 원서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수능 원서를 접수하기 시작하고 수능 원서 접수하고 또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은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본격적인 그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상담의 진행의 과정이 자칫 아이들이 교실에 흐트러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 9월달 또한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9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6월달 평가 모의평가하고 9월달 모의평가하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6월달 것은 한번 그냥 툭 던져 놓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한번 툭 던져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뭐 난이도가 높다 낮다 뭐 이게 조절하는 것을 9월달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요. 그래서 9월달 것이 오케이 되어지면은 그대로 일반적으로 9월 수능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6월달 출제하러 들어갔던 교수나 선생님들이 9월달 출제하러 들어갔던 그 교수와 겹치지는 않아요. 대개 9월달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6월달은 학기 중이거든요. 9월달은 대학은 약간만 조정하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방학 때 준비만 좀 되어진다면은 10월 수능 때 그 교수들이 어렵지 않게 자기 학기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월달 출제하러 들어갔던 교수와 선생님들이 대개 모평을 들어가요. 그래서 9월달 모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그 틀 안에서 출제를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11월달 수학능력 시험이 있죠. 수능 시험이 셋째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고요. 이 셋째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전후해가지고 이제 수시 면접도 있고 논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를 나누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수학능력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수학능력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합격자 불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수시라고 하고 그게 12월 5일 날쯤 6일 날쯤 이때 대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시 그 성적표가 그 수학능력 성적표가 12월 5일 날 나오고 이때 이제 주르르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때까지 12월 한 27일까지 수시가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 이제 28, 29, 30 해서 이때 한 4, 5일 동안 정시 원서 가나다 세계 군의 원서를 해서 정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도 2월 말까지 해서 충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입시가 진행이 된다. 자, 올해 입시의 다른 때와 좀 다른 어떤 변화예요. 수능은 아무튼 쉽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정책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입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입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1등부터 꼴찌까지 그냥 한 줄로 세우는 게 입시 입장에서는 뭐 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출제자들의 이거고 그런 면에서 탐구 과목에서 유불리가 상당히 좀 가려집니다. 또 작년 수능에서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되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2등급 되어지는 친구들까지 영어 절대평가를 하다니까 1등급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영어를 우습게 알고 다 나도 1등급 받을 거라 생각하고 우습게 알고 넘어가는데 1등급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 대학들이 15개 대학까지로 하면 한 12, 3만 명까지 그 정원이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걔들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영어에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 및 완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을 낮추든지, 그러면 아예 없애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수능을 안 보고도 대학을 갈 방법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입시의 그 방향을 수시와 정시를 나누지 않고 딱 한 번으로 끝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기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수시, 정시 나누지 말고 수시 한 번으로 하자. 그리고 수능을 대폭 뒤로 미루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3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적용이 되면 됐지 지금 2학년, 1학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수시의 비중은 소폭 확대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그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대학 그 정원이 점차 소폭 한 10,000여 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정원이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도 수시의 비중은 늘고 있더라. 근데 이 교과 종합은 확대되고 논술은 대학은 늘어났어요. 대학은 늘어났는데 대학 늘다 보니까 논술을 뽑는 인원도 좀 늘었죠. 그런데 나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우리 애들이 논술을 써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한 4%밖에 정리가 해보니까 4%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내 걸까? 아니면 또 역으로 준비가 탄탄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권에서 이과의 최상위권 의학 계열로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올해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원이 대폭 늘어났어요. 의학 전문에서 다시 학부로 돌아왔어요. 이게 돌아와가지고 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내년까지 약간 늘어나요. 그래서 올해 기회가 의전은
의전해서 다시 이렇게 학부로 하다 보니까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입학 전형 수립 체계. 자, 방금 제가 대입 전형 3년 예고제라고 하는 말을 드렸는데요.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일 먼저 큰 틀을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입학 학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19 우리가 지금 고3들은 2019 입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19 입시라고 하는 것은 2019 학번이에요, 얘들이. 그 해에 3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입학 연도 2년 전 10개월, 그러니까 3년 앞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지금 3학년 애들은 지금 19니까 2016년도에 이미 이게 다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1년 10개월 전에,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입 전형의 기본 사항은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교협에서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데 매 입학년도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기본 사항을 공포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방금 얘기했듯이 2년 전 입학한 학년도에 6개월 전에 대교협에서 모아가지고 공표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현 고3은 2016년 9월 1일 이전에 만들어 놨었어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2019년 9학년도 여기로 시작되니까 9월 1일 이전에 이제 만들어지도록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월 말까지 공표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큰 틀의 변화는 예를 들어서 아까 2번 볼 거냐, 1번 볼 거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런 얘기가 올 8월 말까지 나와야 하는데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3 애들한테 그게 넘어가 버렸어요. 중3 아이들한테. 자, 시행 계획은 이제 구체적으로 각 대학마다 그 큰 틀 안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뽑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년 전에 이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서 전학년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이렇게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각 대학마다 홈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4월 말까지는 각 대학마다 올해 3학년의 입시 계획이 다 나올 겁니다. 올 계획이. 각 대학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정확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은 현 고은이 이렇게 되어지고 19년도 5월 1일까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표준화예요. 표준화. 여기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4+2라고 하는 말의 내용의 의미인데요.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눈다. 수시는 크게 4가지 틀을 가진다. 하나, 둘, 셋, 넷. 정시는 2개. 그래서 4+2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형 유형을 간소화한다라고 하는 그 틀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겁니다. 4+2의 큰 틀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대학별로 최대 6개 이내로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전형 방법수를 축소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모집 시기에 대한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9월 달에 시작되는 것이 수시 모집입니다. 그래서 9월 한 10일경에 한 4일 동안 수시 원서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을 끝나고 수능 끝난 뒤에 정시는 12월 27, 8, 9 뭐 그때쯤 정시 원서 됩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수시에 합격하면은 추가 합격이 되더라도 수시에 합격하면은 정시에
원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원서,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성적이 내가 좋겠다. 수능이 아주 상위권으로 내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수능 이후에 보는 뭐 면접이라든지 또는 뭐 여기 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갔다 하면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낚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정시 등록 12월에서는 추가 모집 때는 횟수는 상관없어요. 추가 모집에서는 횟수는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수 지원 금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최대 수시는 6장의 카드를 쓰고 정시는 3장의 카드를 쓰고 추가 모집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던 겁니다. 복수 지원 금지 대학, 예외되는 대학이에요. 산업대는 우리나라에 2개입니다. 청운대, 호원대, 그 다음에 전문대학은 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목적대학들, 육해공, 경찰대학까지 사관학교하고 또 과학기술원대학, 또 한국예술종합대학, 전통문화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은 수시 때 6장의 카드와 무관하게 더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상관없이 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